요즘 정부 여당의 좋은 뉴스 찾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분들 모시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나와서 소신껏 발언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이신데 여기는 네네.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가짜 뉴스 요즘에 이제 언론사라든가 플랫폼에서 이제 뉴스 공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짜 뉴스 모니터도 하고요.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여론 왜곡되는 거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난번 한중 축구할 때 그때 중국 팀을 응원하는 게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한 90% 나왔거든요.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렇죠. 2년 전이었죠. 예. 그때 그 중국에서 올림픽인가 아시안 게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서 국적 표시를 해서 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하자, 이런 것도 지금 미디어특위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노출되는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리즘도 공정하게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운동도 좀, 그런 이제 정책 입안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네이버나 뭐 네. 카카오 뭐 포털 다음 뭐 포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논란의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포털을 안 바꾸고 싶겠죠. 왜냐하면 포털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업입니다.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극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사가 나오면은 사실 포털 입장에서는 돈이 되죠. 트래픽이 생기니까. 뭐 광고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아무래도 포털 사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뉴스의 진실보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약간 공정성을 좀 챙기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소위 말하는 그 어렵다는 독대를 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 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네. 독대 요청하고 재독대 요청하고 뭐 제재독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이렇게 지금 된 건지 좀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독대는 하긴 해야죠. 지금 서로 이제 당정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갈등으로 보이고 실제로 갈등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그러니까 정부 대표와 당 대표가 만나서 독대에서 허심탄회하게 푸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이제 만남이든 간에 TPO, 그러니까 타이밍과 이제 때와 이제 상황, 이제 이런 장소와 상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서 내가 독대 요청을 했었다, 그렇게 하죠. 해외 순방 어떤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도가 되는 거 오히려 절반 정도로 이제 확 낮춰버리는, 이런 게 오히려 좀 독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의심도 좀 들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체코 원전 그쵸. 순방 이후의 독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번 독대가 아니라 그 전에 독대 요청했을 때 타이밍도 묘하다. 그 뭐 가기 전에 한다거나 갔다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날 맞춰서 그렇게 뉴스를 이제 반으로 나누는 거죠. 대통령 순방과 그때 본인이 독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독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성사가 안 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당 내에서 갈등과 내분 그리고 공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가 좀 지지율 이런 게 좀 낮아졌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아주 뭐 자신 있게 말씀했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시아 뭐 싱가포르, 네. 필리핀, 지금 라오스 이제 순방 중인데, 네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 만남을 결정할 정도로 되게 좀 급했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거를 이제 재차 요청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순방 갔다 와서 이거를 결정해도 될 문제잖아요. 오히려 지금 급한 거는 용산이다. 뭐 이런 지금 왜냐하면 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오히려 지금 당의 기류는 세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 뭐 이래서 지금 급해졌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급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미 독대에 대한 여러 번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한 두세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해외 순방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독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게 꼭 국내에 있든 없든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닌 것 같다. 독대에 대한 이제 자리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숙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독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만나면은 지금 뭐 의제로 올라갈 것이 뭐 의정 갈등 네. 뭐 이것도 이제 토론회도 지금 연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뭐 봐야 되지만은 가장 주되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둘러싼 여러 논란들. 네. 그 뭐 다각도로 좀 있는데 특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도 관련이 있을 테고 그 외에 뭐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관측들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자고 독대를 하는 거죠. 독대라는 게 예? 배석자 없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말이든 사실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허심탄회 얘기하지 않지. 그런 전제가 깔려서 독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제한이 없어야죠. 김 여사 얘기를 뭐 하지 못한 거나 그러면 독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러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독대했을 때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의혹 뭐 얘기를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거에 대해 사안별로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건희 여사가 뭐 국민 앞에 나서줘서 사과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총선 때부터 한동훈 대표 해온 얘기예요. 예. 그 얘기 정도는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신에 독대 전제가 뭐냐면은 서로 독대하고 나서 헤어졌을 때 서로 합의된 내용만 공개하자. 이런 거에 대한 전제가 확실히 돼야 됐죠.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독대해가지고 우리끼리 마음 편하게 했는데 한쪽이 나가서 한쪽은 이렇게 해석했다 하면서 그를 단독으로 또 언론에 흘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가 또 깨진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본인이 쭉 해왔던 요청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좀 정리가 돼서 독대를 할 거라 그래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이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사과로 끝낼 수 없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네. 특검을 받는 것이 좀 높은 수준이라고 네, 하면은 그 네. 중간쯤에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 분들도 대부분 사과는 이미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활동 자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 뭐 사과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활동 자제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이제 내조만 하겠다 본인이 약속한 거니까 활동 자제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힘을 실어줬어요. 이런 좀 일련의 당의 흐름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총선 때 했던 이제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본인이 사과를 요청하고 사과 요청하면 이제 활동은 자제가 이제 같이 좀 묶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 일관적인 입장을 아마 얘기를 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제 선거에 맞춰서 그 얘기했던 장소가 아까 TPO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소가 부산 금정구 선거 지원 뉴스 나가서 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화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가서 이긴 거로 보는데 부산 금정구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산 금정구가 진다 그러면은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의 잘못이냐 아니면 정부의 잘못이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동훈 당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금정구에 가서 예. 그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민심을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 금정구는 지금 실제로 야당이 단일화하고 나서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야당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말 결과에서 우리 당이 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본인한테 책임 소재가 올 수 있죠. 당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다가 좀 분담하고 싶어서 김건희 네. 여사 꺼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에서 특히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적절하냐 이런 뭐 논란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위원님이 네. 보시기에는 어쨌든 선거 결과가 지금 초박빙이다 보니 네. 만에 하나 질 경우에는 네. 책임 소재를 김건희 여사나 주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런 논란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 네. 이렇게 좀 미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여론조사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뉴스피릿, 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부산 금정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에서 7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5.8,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42.3입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니까 이건 오차범위 좀 내죠. 내에 네. 있기는 하지만은 네. 숫자로는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약간 비상이 걸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잠깐 좀 더 첨언을 하면은 예, 근데 말씀하시죠.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여론조사만 보면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8석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그렇죠. 여론조사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투표 까보니까는 한 명밖에 이제 배출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금정구에서 사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해서 보수 결집. 예, 보수 결집을 해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해서 네. 지금 당내에서 좀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나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약속 같은 대로 좀 활동 자제하라는 게 있고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얘기가 나오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 내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 악마화 작업에 부안해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윤상현 의원이 지금 네네. 직격을 했거든요. 네. 이런 뭐 좀 당내 기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사실 굉장히 원칙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건 음. 당연하죠. 그럼 검찰이 여론에 따라서 누구를 유죄, 무죄 따지면 그게 검찰입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아니죠. 완전 나이론 판사, 나이론 검사가 되는 거죠. 예. 증거와 법 처벌 근거가 있는 법리에 따라서 이제 유무죄를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말을 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세게 한 말이다, 지나친 말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칙적인 말을 정리해서 했을 뿐이다. 좀 그래 봅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하기 그렇죠. 어렵다라고 법무부 했는데 이거를 근데 원칙적이죠. 법무부 장관 하셨으면 공격으로 안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발언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칙이죠. 그 원칙 법무부 장관 하셨으면 더 법을 잘 아실 건데 법을 집행할 때 뭐 여론 보고 하면 그게 무슨 법입니까? 나룡이지. 그래서 아마 원칙적인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저기 여론조사 쿠키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도 물어보고 한동훈 대표의 직무수행도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직무수행 능력은 잘 못한다는 평가가 61.7%로 나왔는데 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층이 많은 또 이쪽에서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69.9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정평가가 두 사람한테 다 높다. 이 원인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기대감이 컸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당 지지도가 낮았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개인은 높았어요. 그러면 그 높은 개인이 들어와서 당 지지도를 끌어올릴 걸 기대를 했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사실 본인이 공략했던 것들 잘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혼자 못합니다. 네. 공동 발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자기가 했던 공약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화제를 돌리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 대표와의 갈등 또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거기 이어서 독대 같은 거 이거를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내가 독대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예. 사실 독대 요청을 하려면 독대라는 게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허심탄회 얘기하고 나중에 같이 그 공개하는 건데 이거를
요청했다는 것을 사전 알린다는 것은 이건 독대가 아니라 무슨 오픈 만찬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정 간의 갈등 문제가 꼭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건 아니다. 한동훈 대표도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부정적인 평가가 좀 70%까지 넘게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TK에서 그렇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그 독대를 이렇게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측은 본인이 한동훈 개도 그렇고 본인들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기존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만 제가 뭐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얘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2번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근데 지금 각 이제 그 국민의힘 분들 반박이나 해명을 들어보면은 지금 최소 5번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랑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한번, 코바나 컨택트 사무실에서 한번,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021년 7월에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만날 때 명씨가 동석했다고 한번, 박완수 경남지사도 서초동 자택에서 명씨가 있었다라고 한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시켜줬으니까 그때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지금 거짓말 논란에 빠졌어요. 물론 이제 용산에서 있는 일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전모를 알고 계시지는 못하실 테지만은 2번이 아닌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주장이... 이분들이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김영선 이분들이 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분들 각자 입장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난 거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만난 거하고 아마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근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난 얘기입니다. 전부 2021년 얘기예요. 전부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말할 때 이제 명태균 씨죠.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청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뭐 엄청난 얘기죠. 그런 얘기를 아무 자격 없는 사람과 논의했다 이런 것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 그걸 따져보려면 이 사람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보도가 됐지만 사기를 포함해서 전과가 3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한 여론조사 기관 있지 않습니까? 미래 한국연구소, 이것도 중앙선관위에다가 고발 4번 당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1번 받고 경고도 3번 받고, 그리고 아까 말한 전과 거기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받았었고, 벌금도 600만 받고, 이런 식으로 사기도 있고 선거법 위반도 있고 여론조사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고발까지 당한 그런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허장성세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렇게 많은 국민의힘 분들은 다 만나고 뭐 의지하고 도움도 받고 이랬는지, 그게 또 의구심이, 그런 사기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선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 하면 아실 건데, 선거하면요 찾아온 사람은 일단 다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한 표, 몇 표, 3표 차이로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선과 낙선이. 그렇다면 찾아온 사람 만약 문전박대하면요, 돌아가면 이 사람이 저한테 한 명이 불만 가진 거지만 돌아가면 험담해가지고 100표, 1000표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찾아오면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찾아온 거 가지고 만났다 그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